기출문제 95회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 결합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자, 우리 거래의 판료소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차변과 대변이 있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자, 손익계산서에는 차변이 비용, 대변이 수익이었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거래의 판료소를 완성시킬 건데요. 자, 차변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죠. 그 다음에 대변에 부채 증가,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는 이제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차변에 부채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 다음 대변에는 부채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그래서 성립할 수 없는 거니까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 대변의 자본의 증가 맞고요. 그 다음 3번 자산의 증가, 자, 수익의 발생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재무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본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이 나오죠. 자, 기초자본 5만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이 나오죠.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6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법을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할 건데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5만원을 빼게 되면 당기 순 이익이 만원이 발생하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초 자본 5만원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만원이다. 맞고요. 자, 당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자산 한번 따져보면은 자산, 기초자산에서, 기말자산에서 기초자산을 빼게 되면 얼만큼 늘어났죠? 자산은 3만원이 늘어났어요. 아니, 3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기초부채의 기말부채의 차이가 부채는 만원이죠. 자, 그래서 자산이 더 많죠. 그래서 당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5만원이다. 우리 기말 자본 6만원 나왔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형 증권 맞죠? 그 다음에 2번 선급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맞고요. 3번 자, 임대보증금, 자,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인데 요거는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가 아니라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 보증금은 추후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되는, 반환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반환해야 되는 것이 임대 보증금이고, 지금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반환을 받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단기에 기속되는 비용 중에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비용. 자,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볼게요. 자, 결산 시 미수 이자에 대한 붕괴를 누락한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 붕괴를 봅시다. 미수 수익이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죠. 자, 얘를 지금 누락을 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수 수익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작게 표시가 될 테고, 이자 수익, 수익을 인식 안 했기 때문에 수익도 작게 표시가 되겠죠. 자, 1번 보면 비용이 나오나요? 아니죠. 2번 부채가 나오나요? 아니죠. 3번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맞고요. 4번 수익의 과대가 아니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을 했기 때문에 얘는 과소계상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받으러 온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상품 매출 700만 원을 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원 받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금액은 생략하고 계정 과목만 적을게요. 자, 상품 매출.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는 약속원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상품 매출하고 수취한 약속금 700만 원을 외산매입금 지급을 위해 배서양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수취한 약속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외산매입금 갚았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러 온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은 외산매출금 7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원 받았죠. 그래서 약속원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4번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원 7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현금이 나가고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지급 어음이 오겠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시고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비유동 부채라고 하면 자, 앞글자 우리 퇴사장 요거 외우자고 했었죠. 자, 그래서 1번 미지금 아니죠. 예수금도 아니고 3번 사채 보면 앞글자가 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도 아니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2월 31일 결산 시 외산매출금 잔액 3천만 원에 대해 2%의 대손을 예상하였다.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대손을 설정하기 위해 자,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외산매출금을 할게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에 곱하기 대손율이었죠. 여기에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시게 되면 플러스 금액이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은 대손 충당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모자르기 때문에 더 설정하라는 의미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대손 충당금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대손충당금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외산매출금 지금 3천만 원 있죠? 여기에 대손율 2%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2% 했을 때 얼마 나오나요? 그쵸, 60만 원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50만 원을 더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50만 원, 5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일정 기간 경영성과이기 때문에 답은 손익계산서겠죠. 자, 1번의 자본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의 크기와 변동을 보여주는 표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요거 잘 나오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표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방법은 했습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여기가 포인트겠네요. 자, 우리가 하나 외웠었는데 뭘 외웠었냐면 물가 상승 시, 자, 이익하고 재고의 크기에 대해서 외웠습니다. 이때 물가 상승하게 되면 선, 이, 총, 후해서 선의선출법이 가장 큰 거였고 후입선출법이 이익하고 재고가 가장 적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그 반대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자, 물가 하락 시 이익하고 재고는 요거에 또 반대로 기록이 되고요. 자, 매출 원가는 이 부등호에 이익과 재고의 반대로 기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자, 취득 시 발생한 설치비 당연히 원가에 포함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사용 가능 후에 발생하는 소액수선비, 이거는 수선비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유형자산을 본래의 의도의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 요것도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 자, 4번 유형자산의 본래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도 원가에 포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볼게요.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다음의 분계에서 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했어요. 자, 1번 현금 가능하죠. 현금으로 우리가 매출했을 때 1번 가능하고요. 자, 예수금은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우리가 보관하는 돈이죠. 그래서 2번이 올 수가 없습니다. 3번. 자, 당자예금. 우리 상품 매출하고 당자예금 받을 수가 있죠.
4번. 자, 상품 매출하고 외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번에 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2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에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고요. 2번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고요. 3번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고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동부채죠. 4번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재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분개를 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면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많이 재분류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면 비, 세, 료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도 한번 봅시다.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 다음에 기타의까지 외우자고 했었죠. 자, 제일 첫 번째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비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 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겠지만 얘는 특이하게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개발비, 비는 요거 개발비는 유일하게 무형자산이다. 요거 좀 외워주시고요. 자, 임차료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 복리후생비 12만원, 통신비 8만원, 임차료 21만원 이렇게 더하니까 자, 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만원이 판매비와 관리비더라.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맞고요. 2번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고요. 3번 감가상각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했는데 유형자산에 당연히 포함하죠.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토지, 설비 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회사의 단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했습니다. 자, 우리 단기순이익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수익에서 자, 비용을 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근데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커야겠죠. 자, 1번 회사의 화장실에 거울이 파손되어 교체하였다. 얘는 뭘까요? 수선비.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커지면은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자, 비용이 커지면 자, 비용이 커지면 단기순이익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감소시키는 거래고요. 자, 2번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였다. 얘는 뭘까요? 복리후생비입니다. 얘도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3번
명절이 되어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나누어 주었다. 자, 얘는 뭘까요? 접대비죠. 그래서 얘는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4번 회사의 보통예금의 결산이자가 발생하여 입금되었다. 자, 얘는 뭘까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